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한식과 일식의 콜라보 최고의 맛을 알려주실 글로벌 셰프 최인선 셰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원래 전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그 셰프님의 그 요리를 며칠 동안 제가 맛보다 보니까 그 매력에 제가 푹 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요리에 또 푹 빠질 그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일본 가면은 일본 음식도 먹지만요. 네. 직접 요리를 해줄 때도 있어요. 일본 분들한테 아니면 같이 놀러 가신 분들한테 그때 한식을 해주면은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외국인에게 엄지척 받는 요리 과연 어떤 것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김치를 넣어서 칼칼하면서도 자박하게 조린 김치 조림하고요. 네. 구수한 된장 수육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전통적인 음식을 셰프님은 또 어떻게 요리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재료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된장 수육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 손질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준비된 이 통삼겹입니다. 껍질이 있는 것이 좋고요. 네. 비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옆에 보면 살, 베개, 껍질. 네.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네. 자, 소위 말하는 이제 오겹살이 가장 좋고요. 네. 없으면 앞다리살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이 삼겹살이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수육이다라고 하면 이 네. 통으로 쪄서 잘라서 먹는 게 수육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한 2cm 정도로 얇게, 퀵. 빨리 먹을 수 있게. 그죠? 예, 예. 스피드쿡이라고 하죠. 예. 예, 좀 빨리 해가지고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시간을 좀 줄여봤어요. 자, 이 정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네. 빨리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네. 이걸 삼겹살을 2cm 두께로 썰어야 그 간도 빨리 배고 네. 빨리 그렇죠. 삶아지니까 빨리 삶아지죠. 예.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된장 소스를 한번 재울 거예요. 된장 종지 소스, 한번 예. 주시길래 큰 종지. 자, 준비된 된장하고요. 대리식 된장 쓰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식 미소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단 까만 그 집된장 있죠? 집된장에. 염분이 너무 강한 거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 되고. 이건 맛술입니다. 된장을 맛술에 풀고요. 네. 맛술 안에 결국에는 뭐 당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잡냄새를 제거하는 이제 주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물론 이거보다 더 빨리 익게 하려면 너무 얇게 썰면 안 되겠지만 두껍게 쓴 다음에 칼집을 여기 사이사이에 넣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너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해서 2cm 정도로 해서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재우는 시간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보통은 1시간 정도 재우시고요. 네. 1시간 이상 만약에 너무 그러니까 하루 이상 재우시면 안 되고 네. 1시간 이상에 조금 벗어나면 괜찮은데요. 네. 이 얇기 때문에 좀 약간 짜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자, 1시간 저희가- 이상 정도 조금 지난 거를 제가 네. 미리 재운 것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벌써 색깔보다 다르죠. 약간 재워진 느낌. 예. 그렇죠? 된장 먹은 수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정도 재워둔 우리 고기를 이렇게 좀 잠깐 놔두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준비를 좀 해놓고요. 네. 그다음에 실파를 준비했습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뿌릴 거예요. 자, 대파가 향이 진하긴 한데요. 네. 은은한 향을 원하실 때는 실파가 좋습니다. 가운데 잘라줘서 이렇게 놓고요. 가운데를 싹 잘라가지고 놓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얇게 썰어가지고
자, 이거를 담아 볼게요. 네. 이 수육이 몸에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럼요. 예. 수육을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예. 몸에 좋지는 않겠죠. 살이 찔 수 있나요? 네네. 그렇지만 구워 먹는 것보다는 오늘같이 된장에다가 재워가지고 잡냄새를 없앤 다음에 푹 익혀가지고 기름기를 다 제거한 제거하고, 다음에 예. 드시면 아무래도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자, 양배추는 속 안에 있는 약간 두꺼운 부분은 예. 뭐 드셔도 좋고요. 빠른 시간에 조리 타이밍을 맞춘다 그러면 이건 제거를 해주시고 이 겉부분을 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양배추도 한번 데치고 이제 고기도 한번 넣고 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냥 이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어. 살짝 걷어만 주시면 돼요. 어차피 그냥 넣어도 네. 물에 풀어지기 때문에요. 살짝만 걷어주시고 이 소스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따로 뭐 마늘, 양파 뭐 넣을 필요가 없고. 그러게 더 편해지네요. 그렇죠? 그럼요. 예. 쭉. 알고 보면 이 요리가 정말 쉬운 건데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명들이 네. 이게 간단한 거를 또 어렵게 또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알려주는 사람이 사실 이렇게 있어 보이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쉽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센 불에 5분, 5분. 중불에 5분, 약불에 5분. 그러면 이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 양배추를 삶아볼까요? 네. 뭐 때에 따라서 소금을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소금 좀 넣어드릴까요? 네. 그냥 삶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약간 코팅한 느낌을 주려고 올리브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왜 중식당에 가면 왜 그 청경채 약간 빛나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올리브유나 이런 데에 넣어서 삶았기 때문에 건졌을 때 보면 약간 표면이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네. 한식이니까요. 저 그 말씀하시면 늘 뻔했거든요, 지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걸 다시 또 얼음물에 식힐 거라서 겉잎만 사용하고 얇은 잎만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삶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걸 그대로 체에 받쳐가지고 얼음물에다가 바로 식히겠습니다. 그냥 놓으셔도 양배추는 사실은 큰 관계가 없는데 두꺼운 부분 쪽이 약간 살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문드러진다고 하나요? 그렇죠, 예. 너무 으깨지기 때문에 약간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벌써 양배추 향이 그죠? 양배추 쌈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또 이 양배추가 마와 비슷하게 또 위에 좋지 않습니까? 예. 소화 기능에. 굉장히 돕는 거죠. 자, 이건 좀 이제 중불에서 그대로 은은하게 끓고 있고요. 자, 이제 김치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양념을요. 네. 김치를 조릴 때 보면 또 가정 주부님들이나 어머님들은 양념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고생해서 무를 채를 밀고 또 양념을 했는데 그걸 또 버리자니.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 양념을 좀 확실하게 걷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다 해서 완전히 걷지 말고 예. 약간 짜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 쭉쭉쭉쭉. 예. 이걸 완전히 씻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아까우니까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 이렇게 짰죠. 네. 짠 상태로 그대로 이건 그대로 두시고 이 상태에서 자, 상태에서 맨 위에 꼭지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국물을 쭉 짠 김치를 그렇죠? 그렇죠. 국물을 확 짜주셔야 됩니다. 아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건 또 남겨 두셨다가 나중에 뭐 찌개 끓이거나 예. 그럴 때 넣어서 드시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은 것 예. 같은데요. 왜냐면 국물은 많이 있잖아요. 많이 항상. 있죠. 네, 저도 그 김치 겨우내 먹었던 김치들을 네, 네, 네. 이게 다 먹고 나니까 국물도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국물이 네. 가장 쉽게 빨리 소비하고 맛있게 하는 거는 김치말이 국수밖에 없어요. 김치 말이고. 정말 맛있겠죠. 다른 걸로 활용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거를요 길게 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의. 자, 길게. 약간 1cm 넘어가지 않게, 그죠? 1cm 넘어가지 않게. 자, 끝에서 끝까지. 왜 그 기억나죠? 어렸을 때 어머니 뭐 생선 지짐에, 돼지 지짐에 왜 이 김치 들어가면 쫙쫙 찢어가지고 밥 한 숟갈에 확 올려주는 그런 걸 오늘 연상하면서 아우, 한번. 침 돈다. 아우. 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윗부분과 밑부분이 같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잘랐기 때문에 또 한 번 짜주시면 돼요. 국물이 또 안쪽에 또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국물을 쭉쭉 짜주는 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아깝다고 해서 이 국물을 다 사용하게 되면요. 네. 굉장히 텁텁해지거든요. 신맛이 나서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 김치가 갖고 있던 신맛이 또 이 조림에는 사실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치를 손질을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김치 조림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어요. 양념장. 예.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 양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물은요, 처음에 볶을 때 약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정해준 물량에서 70% 정도를 이쪽에 놔주시고요. 네. 한 100g이라든지 뭐 한 100cc 혹은 30% 정도만 남겨두세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죠? 그다음에 자 이거 액젓입니다. 액젓, 멸치 액젓. 그다음에 식초. 자 식초. 자 이 식초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일반 숙성된 신맛하고 깔끔한 신맛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아. 깔끔한 신맛을 위해서 좀 넣어주는 거고요. 참기름하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도 약간 색깔이 변한 거 말고요. 이게 좀 금방 다진 것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다진 대파. 다진 실파보다는 대파가 좋아요. 네. 그다음 설탕. 설탕. 기호에 따라서 설탕은 좀 더 많이 넣으면 좀 달짝지근한 맛이 나죠. 너무 달면 또 그죠? 그렇죠. 예. 자, 이 정도 섞어주시고요. 조리업으로 갈까요? 네. 그러면 김치를 볶아서 조려보기 전에 네. 양배추를 좀 꺼내볼까요? 네. 양배추 한번 대보세요. 정말 시원하죠? 어머, 차갑다, 예. 차갑다. 예. 아삭한 맛을 먹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옆에다 좀 준비를 해놓을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팬을 달궈주고요. 자, 김치를 먼저 올려주시고요. 자, 이때 좀 전에 제가 정해드린 물 양에서 한 30%를 약간 좀 미리, 그죠? 자, 해서 놓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입니다. 아, 올리브유를 먼저 깔지 않네요. 네. 어. 올리브유를 먼저 깔고 센 불에서 김치를 볶다 보면 네. 탄맛이 나요. 아. 그러니까 나는 볶는다고 착각했는데 맛이 없어. 아, 그 이유군요. 결국에는 물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김치볶음은요. 네. 조리듯이 볶아야 돼요. 결국에 거기에 수분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망가집니다. 사실 김치찌개를 하기 전에도 뭐 참기름을 두르거나 식용유를 두른 다음에 김치를 볶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방법을 하면 더 맛있는 김치를 그렇죠.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볶을 때 기름만 가지고는 안 되네요. 센 불에 만나면 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간 군내가 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적당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예. 볶아줘서 숨을 살짝 죽이고 올리브유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부들부들해졌을 거예요. 이때 여기에? 양념을 넣고 이제 과감하게 졸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 그 수육이랑 같이 해서 자, 그럼 여기 잘 졸을 동안 아까 저희가 계속 잘 끓였던 수육을 한번 좀 만나볼까요? 네. 자, 수육을 건져 볼게요. 네. 자, 야, 스테이크 먹는 느낌인데. 두꺼우면 또 자칫 퍽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썰어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그럼 좀 완성 접시를 좀 준비해 놓을까요? 네네. 네. 자, 이제 준비가 됐죠. 네. 자, 좀 전에 제가 삶기 전에 말씀드린 게 이렇게 2cm 정도의 두께로 하면 이렇게 두툼하게 되거든요. 아주 두껍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썰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약간 좀 포 뜨듯이? 예, 뽀뜨듯이 네. 약간 대패 삼겹살, 대패 보쌈 아. 그 느낌으로 푹 싸놓고 먹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를 예쁘게 정렬하지 마시고요. 손맛처럼 약간 옛날 그런 그렇죠. 예. 할머님이 해주신 것처럼 두두두 얇게 해서 퍼떠가지고 여러 겹을 한꺼번에 먹는 느낌이 좀 오시죠? 예, 예. 야, 지금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요. 자, 이렇게
특히나 또 어르신분들은 더욱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얇으면 아무래도 씹을 때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님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요리해드릴 때 이렇게 좀 얇게 여러 겹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부님들 이렇게 안쪽으로 썰기가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때는 그냥 편하게 바깥쪽으로 놓고 이제 밀어서 이렇게 얇게 썰면 더 편하거든요. 미느님은 좀 있으시잖아요. 다들. 그렇죠. 미느님이 낫죠. 예. 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깔끔하게 달 필요가 없이 그냥 그쵸, 위에다가 예. 그냥 두두두두 두두두.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 어릴 적에 할머님이 해주셨던 네. 그런 요리처럼 약간 정감이 확 느껴지네요. 네네. 그리고 뭐 된장에다 썰먹기 때문에 다른 양념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죠? 아, 정말 맛있겠는데요. 야, 여기다가 이제 양배추. 여기 김치조림 같이 올라오면 살짝 옆에다 놔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준비했던 네. 파를 실파 잠깐 올려드리고요. 자, 이 느낌. 자, 기름기 쭉 빼고 누린내 없이 맛있게 삶은 된장 수육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김치조림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치조림 마무리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야, 자, 이거 불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가정에는 집에 네. 화력이 너무 센 거다 사실은 그러면 봐가지고 약간 중불로 하셔도 됩니다. 가정불의 기준으로 이제 레시피를 정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셌으면 약간 좀 줄여서 자박자박하게 쭉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네. 여기서 한 3, 4분 정도만 센 불에서 확 졸여주면 끝나거든요. 자, 미리 그래서 네. 준비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김치조림은 김치만 들어간 거잖아요. 물이랑 올리고. 그렇죠. 네. 이게 볶은 김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조린 볶음 김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고동어랑 막 지져서 줬던 그거를 단 10분 만에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완성 접시 한번 담아보도록 네. 할게요. 어우, 제가 봤을 때 야, 여기는 흰밥 하나만 딱 있어도 예, 아우. 밥이 오늘 내가 준비를 못했나 본데요, 오늘. 이 김치에는 뭐가 들어가도 다 잘 어울립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고기랑 드셔도 되고요. 네. 밥이랑 같이 드셔도 되고요. 두부랑 드셔도 되고. 두부 괜찮아요. 예. 여기서 포인트는 줄기와 잎을 부담 없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를. 실파를 위에다가 너무 가리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얄쌍하게. 자, 파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주세요. 저는 오늘 밥에도 먹고 수육에도 곁들여 맛보고 싶은데요. 자, 입맛 없애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밥 반찬으로 최고인 김치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인기 만점 된장 수육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삼겹살을 얇게 썰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해야 간이 쏙쏙 잘 스며들고 빨리 삶아진다는 사실.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엄지척. 된장 수육으로 기분 좋은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된장 수육과 김치조림을 다시 살펴볼까요? 된장 수육은 우선 삼겹살은 2cm 두께로 얇게 썰어줍니다. 된장에 맛술을 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삼겹살을 버무려 1시간 정도 재워줍니다.
실파는 얇게 송송 썰어주세요. 양념한 삼겹살은 끓는 물에 넣어 센 불에 5분 정도 익힌 뒤 중불로 낮춰 5분 정도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약불에 5분 정도 삶아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양배추를 한 입씩 떼어 넣어 삶아줍니다. 삶은 양배추는 얼음물에 담가 한 김 식힌 뒤 물기를 빼주세요. 삶은 삼겹살은 얇게 저며 썬 뒤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양배추를 담고 송송 썬 실파를 뿌려주면 된장 수육 완성! 김치조림은 먼저 배추김치는 양념을 덜어내고 김치 국물을 짜주세요. 그런 다음 1cm 두께로 길게 썰어줍니다. 배추김치는 김치 국물을 한 번 더 짜주세요. 물, 고춧가루, 멸치액젓, 식초, 참기름,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설탕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배추김치, 남은 물, 올리브유, 양념장을 넣어 중불에 끓여주세요. 양념 국물이 자박해지면 센 불에 한 번 더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다진 실파를 올려주면 김치조림 완성! 오늘의 요리 된장 수육과 김치조림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자, 오늘이 바로 뭐 매번 취업을 하면서 느끼는 시간이지만 먹는 즐거움, 먹는 행복을 오늘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 앞에는 된장수육과 김치조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각각 먹어도 되긴 하는데요. 네. 먼저 양배추를 쌈을 딱 손에다 얹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야들야들하죠. 야들을. 보세요, 야들야들 해가지고 부들부들해가지고 정말 연합니다. 자, 하나만 더 올려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부들부들. 예.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김치 졸인 거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우 제가 침이 넘어가는데 여기 위에다 이렇게 그죠? 잎부터 줄기까지 한꺼번에 먹을 수 있고요. 네. 밥을 조금만 곁들여 보세요. 밥을요? 한 밥에 이 좀 정도만? 예, 네. 밥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곁들여 주시고 네. 저는 먹다가 목이 메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양배추에서 나오죠, 고기에서 나오죠, 김치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네네네. 전혀 퍽퍽하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요리 자체에는 버터라든지 그런 거 전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 부드럽고 이 고소한 향기는 어디서 나는 거죠? 돼지 수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돼지 수육 비계 부분에서 네. 약간 은은하게 슬라이스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은하게 나옵니다. 질리는 맛이 아니고 느끼한 맛이 아니고요. 은은하고 담백한 맛이 나오는 거죠. 정말 버터 바른 것처럼 그 향이 싹 올라와서 더 기분 좋게 하고, 와, 이거 대박인데요, 정말로? 네.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요거 양배추 입에 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두껍게 할 필요가 없네요. 네. 뭐 육즙이 빠졌나 뭐 한다 그래서 지금 장시간 동안 막 크게 해서 하는데, 요걸 짧게 하면은 육즙도 안 빠지고, 그리고 이 김치 조림이 그냥 죽어가던 입맛을 확 살려줍니다. 이 맛은 제가 시켜 먹는 뭐 돼지고기 김치찜이라든지 꽁치 김치찜이라든지 그 맛에 그 이상을 좀 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꼭 한번 집에서 해 드셨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를 행복하게 맛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협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티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칼칼한 맛에 속이 확 풀리는 얼큰 숙주 우동 절대 놓치지 마세요.